자, 그러면 배를 만드는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글로벌 매크로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운주 쪽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해운으로 딱 넘어오니까 저는 이제 큰 특징은 지금 현재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흐름 일단 별로 안 좋습니다. 막 그렇죠.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는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오늘 조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올라도 전혀 좋지 않을 만큼 지금 꽤나 많이 레벨 다운돼서 내려간 상태거든요. 조선 쪽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근데 저희가 네. 그 코로나 초기에 가장 스타 섹터예요. 해운이. 그렇죠. 흠슬라라고 저희가 할 정도로 예, 예. 주가가 진짜 저점 대비해서 한 25배 올랐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죠. 엄청난 2,000원에서 거죠. 5만 원 네. 가까이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스타가 될 만큼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운임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일단 둘의 극명한 차이는 조선은 제조업이고요. 그렇죠. 해운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비스. 저희가 네, 네. 해운은 기존에 해운사들이 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건 네. 일단 굉장히 큰 고정비인데 여기에서 운임이 올라가지고 뭔가 운임 수입을 벌어들이는 건 똑같은 비용을 들었는데 운임 수입이 올랐다는 걸로 인해서 갑자기 매출이 확 늘게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 섹터는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무서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운 시절을 잘 보내면서 저희가 또 그걸 가지고 운송기재에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그렇죠.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많은 배를 조선 업체들이 만들면서 시장에 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2021년에 재밌었는데 네. 재미가 확 없어진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급이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예. 그래서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굉장히 깊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머리에 가지고 투자를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주는 당연히 운임 지수를 봐야 되고 뭐 운임 지수도 앞서서도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하게 운임 지수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뭐 전쟁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네, 때문에 재료가 잘 안 느껴집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라갈까요? 저희가 봤을 땐 그냥 수요랑 공급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해상운임은 매일매일 발표가 되는데 네. 그거를 움직이는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때문에 뭐 항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일회성 뉴스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기조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올려주는 요인은 그냥 무조건 화물 대 배 누가 더 많은가 그 수급인데 그 대세적인 수급상으로 지금 그냥 쭉 공급 가행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까지 운임이 더 내려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조금 낮춰서 생각을 하셔야 더 낮춰야 돼요, 지금보다도요? 겁니다. 네. 저희가 막 유가도 예전에 기름 파는데 드는 돈이 있는데 그거 이하로는 유가가 안 내려가겠지라는 얘기가 예,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요랑 공급으로 형성되는 시장은 예.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해상 운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배 굴리는데 예. 돈이 하루에 적어도 한 13,000불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네. 하면 그럼 13,000불 이상으로는 유지가 되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운은 저희가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가 경쟁입니다. 저가 수주를 그러니까 받겠다는 거군요. 나의 지금 예, 출혈이 예. 있지만 내가 더 오랫동안 출혈을 견디면 살아남으면. 살아남으면 나중에 훨씬 센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그 조선주에서도 구조조정, 기자재에서도 네, 구조조정, 남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두 다 가져가는 것도 해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한 섹터이고요. 예. 저희가 예전에 2010년에서 한 2019년 될 때까지인가 그때 예. 해상운임이 그 머스크라고 하는 그때 당시 기준의 1등인 회사가 매번 발표하는 자기네들 운임 단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허. 근데 예. 물량이 계속 늘었었거든요. 물량은 느는데 단가가 네. 빠진다는 네. 거예요. 저가 수주. 자기네들 운임은 계속 빠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업체들이 다 적자로 들어가는데도 예. 이 회사는 코스트를 더 줄여가지고 예. 거기를 이익으로 다 받쳐냈습니다.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들이 못 살아남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 말고도 이 해운주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가 만약에 좀 회복이 좀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해운은 어쨌든 그래도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아예 전쟁들이 다 종료가 되고 그렇죠. 사실 좀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해운은 대단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당이 하나 생겨날 때 인천항 터져나갈 뻔했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에 그랬어요? 도시 하나만 지을 때도 예. 사실 저희가 그 컨테이너로 운송하거나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화물의 비중은 하우징 화물입니다. 집 짓고 예. 뭐 집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또 자재들이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또 건설이네요. 예, 건설 경기가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그 건설 경기 중에 제일 큰 건설은 국가 건설이죠. 그렇죠. 인프라 다 까는 난리 날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상물 동량이 확 크게 촉발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큰 대세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그거는 아마 크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2000년대가 네. 그 산업재나 운송이나 이런 거에 크게 버블이 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때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해상물 동량을 완전히 들어 올렸기 때문인데 혹시 인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해운 업체들을 이렇게 워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운사만 싼 게 아니라 다 다싼 싼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탁 변곡점 만들려면 수요가 크게 쪽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예 대국의 등장으로 그렇게 글로벌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걸 인도를 워칭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 원래도 그냥 수입을 해서 쓰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제조국이 아니죠. 이렇게 예. 주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서 쓰시는 데인데 무역 분쟁을 뭐 촉발시킨다거나 예. 뭐 이러면 이제 오히려 물동량을 조금 말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수요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만 해줘도 좀 고마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 크게 변화를 주려면 뉴페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인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인대가 될 된다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를 좀 쳐다보고는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또 해상 쪽에서도 전쟁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또 여쭤보는데요. 이게 28 전쟁입니다. 이게 종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휴전이 될 때 이게 휴전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와 다시 한번 이게 또 이쪽 중동 쪽은 보니까 한 번 싸우면 진짜 끝을 보는 약간 그쵸,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확전이 됐었을 때 이때마다 해운주의 전략은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휴전 가능성이 탁 언급된 날 해운주들이 글로벌리 다 빠졌어요. 엄청나게. 그때 해상운임이 휴전 심지어 때. 오르고 있었는데 예, 그때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그나마 운송의 복잡성 때문에 네. 그 13주를 들어 올렸던 이제 운임의 그 요인이 없어진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정상화 될 거니까 운송이 정상화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운임에 주는 프리미엄이나 할증료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건 해운 쪽에 그렇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재로서 해운업황의 역할을 호재를 이미 받는- 그러니까 다 받은 거죠. 호재로서 역할을 이미 다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지만 호재로서 그쪽에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그거네요. 경기 회복되는 거랑 그게 제일 재건 중요하죠. 요게 한 네, 1, 2위 정도를 갖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그 경기 회복과 이런 재건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 말고도 그럼 이 두 가지 정도만 더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요건이나 리스크를 또 생각해 봐야 될까요? 크게 저희는 리스크 요인은 더 찾기는 음.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회복이 돼서 인프라 같은 거 깔고 이럴 때 많이 하는 양과 재건을 했었을 때 양 어느 쪽이 조금 더 그 파이가 더 큽니까?
재건은 다 부시고선 또 새로 만드는 거라 거기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건이 더 임팩트가 있겠죠.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그래도 그 평소의 흐름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수입해 쓰다 갑자기 수입해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냥 평소의 그 성장률에서 뭐 1%, 2% 정도를 더해주는 정도의 영향이지만 네. 재건은 사실 아예 없던 게 갑자기 확 생겨나서 저희가 굉장히 해산물 동량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쟁이라는 거는 했었을 때는 했을 때의 해운에서의 매력이 있는 거고 또 끝났을 땐 또 끝났을 때의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조선 입장에서 어쨌든 발주가 늘어나면 배가 더 필요하니까 호재인 것 같고 근데 해운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려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인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네. 꺼질 시황을 대해서 감내를 해야죠. 해운사들은 언제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공급 과잉이 올 걸 알지만 예. 내가 만약에 이 공급 과잉이 올 거를 감안을 해서 나만 또 투자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시장 파이에서 엄청나게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시차를 두고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해운 업체들은 그러니까 발주가 많이 나와서 조선 업체에 많이 맞는 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해운 업체들은 이제 다가올 불황을 굉장히 예상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도 이제 조선주에서도 비수기와 성수기 이런 얘기를 좀 또 해주셨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해운 쪽 입장에서는 성수기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반기에 이런 해운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운 그 컨테이너 해운의 가장 최고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4분기, 네. 그 다음이 2분기, 가장 비수기가 1분기예요. 예. 그래서 계절성이 되게 뚜렷한 산업이라서 지금 계절성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냥 공급 과잉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코로나 때 좋았던 그 수요가 조정되는데도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예.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온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걸로 반이나 보면. 남았어요. 아직도 한 1년 반 정도는 저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진짜 수요랑 공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6년이 시작할 때쯤 아직 멀었네요. 가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의 사이클로.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운송업체를 해운업체를 바라볼 때 바이콜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다 진짜 더 못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가서 밸류콜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컨빅션 바이를 외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해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런 해운주 중에서 트레이딩 그럼 아예 그 길게 볼 거면 2026년을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다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해운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안 갔기 때문에 네. 액티브한 해운주들은 저희는 조금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예. 운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섹터에 있는 해운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알짜야겠네요. 지금 운임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정도 있어요.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지금 여전히 공급 쇼티지입니다.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운반선에 투자를 너무 안 했었던 거죠. 아, 배가 없는 거군요. 네, 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해서 25년 이후에나 이제 그게 약간 해소가 될 만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자동차 운반선 현대. 운용하고 있는 회사 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그렇죠. 도입이 되면서 예.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좀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또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저희가 굳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니신데 해운주로 절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시면 전
해운주 추천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라는 그런 정책적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 쪽과의 실적도 그런 굉장히 연결성, 잘 나오고 그리고 있고. 발전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26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때 주가 많이 빠져 있는 해운사가 되겠죠. 아, 밸류에이션 그런 거 말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많이 빠져 있을 해운사. 저희가 보통 벌크 선사는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네. 0.2배까지도 내려갑니다. 0.2배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선사들은 한 0.4배까지 내려가요. 그게 이제 그 섹터의 저점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컨 선사들 밸류에이션은 0.6에서 0.7배 정도 사이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 해운사들도. 네. 그리고 벌크 선사들도 이제 우리나라 벌크 선사가 그나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지금 페노션이 아마 0.4배에 네. 근접해 있을 텐데 네. 근데 아직 내려갈 룸이 더 있으니까 그 하단을 먼저 터치하는 회사가 그 당시 제가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좀 보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운주 자체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되게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점상 인터뷰 조선과 해운 같은 듯 배 위, 바다 위에 있지만 완전히 분위기는 현재 다른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조선은 올라가고 있고 해운은 내려가고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